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분석입니다. 와, 요즘 비트코인 시장 진짜 답답하시죠? 7만 7천 달러 선에서 맴돌면서 도대체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못 잡고 있잖아요. 하루는 확 오를 것 같다가 다음날 눈 떠보면 푹 꺼져 있고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횡보장 속에서 진짜 피로감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이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 숨겨진 엇갈린 신호들을 아주 속 시원하게 싹 다 해독해 드릴 거거든요.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끝나지 않는 비트코인의 겨울부터 지금이 진짜 바닥인지, 그리고 기관들의 엇갈린 전망과 최근 규제 이슈, 마지막으로 투자의 최종 변수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끝나지 않는 비트코인의 겨울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장이 얼어붙었을까요? 여기 하락장을 이끄는 네 가지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뼈아픈 건 FOMC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니까 2% 목표 달성도 계속 미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도이치방크 설문조사에서도 확실히 나타나듯이 투자자들의 입맛이 싹 변했습니다. 가상자산보다는 당장 확실한 실적을 보여주는 기술주 쪽으로 돈이 확 몰려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공포도 등장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위협인데요. 최근 구글 양자 AI 논문에 등장한 가상의 시나리오긴 하지만 만약 50만 큐비트급 양자 컴퓨터가 개발된다면 그 난공불락이라던 비트코인 암호 체계가 단 9분 만에 뚫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당장 내일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이 소식 하나만으로도 시장엔 진짜 뚫리는 거 아냐? 하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이 번졌죠. 설상가상으로 디지털 세계의 악재가 현실 세계로 터져나왔습니다. 일반은행 ATM처럼 코인을 쉽게 사고 팔게 해주던 주요 업체죠. 비트코인 디포가 결국 파산 신청을 한 건데요. 실생활에 깔려있던 인프라가 무너지니까 대중들 사이에서는 진짜 코인 시장 안 좋은가 보다 하는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서 투자 심리를 더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 그럼 지금이 진짜 바닥일까요? 앞서 본 우울한 소식들을 완전히 뒤집는 흥미로운 관점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20만 달러입니다. 한화로 치면 무려 3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죠. 글로벌 자산운용사 번스타인이 내놓은 내년 비트코인 목표가입니다. 지금 가격이 7만 달러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거의 3배 가까이 폭등할 거라고 본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이 완벽한 바닥이라는 아주 강한 확신일 텐데요. 대체 뭘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한 걸까요? 번스타인이 내세우는 바닥론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물 ETF를 통한 거대한 기관 자금입니다. 지금 이 자금이 전체 공급량의 6.1%를 싹 쓸어가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가격이 아무리 흔들려도 절대 팔지 않는 장기 보유자들의 무서운 뚝심이고요. 세 번째는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같은 기업들이 시장에 나오는 족족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던져도 이 거대한 매수세가 다 받아먹고 있으니까 바닥이 뚫릴 리가 없다는 게 이들의 논리인 거죠. 진짜 이른바 다이아몬드 손들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장이 그렇게 요동치고 무서웠잖아요. 그런데도 전체 비트코인의 무려 60%가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패닉 셀링이 쏟아져도 이 굳건한 60%의 물량이 시장의 붕괴를 온몸으로 꽉 막아내고 있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방금 본 똑같은 데이터를 두고도 기관들의 전망은 완전히 엇갈리는데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메이저 금융기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앞서 보신 번스타인은 ETF 유입이랑 장기 보유 트렌드를 보면서 낙관론을 강력하게 펼치죠. 반면에 코인쉐어즈는 좀 중립적입니다. 작년 10월 폭락 때 꼈던 레버리지 거품이 싹 빠졌고 이제 7만 달러 선에서 꽤 안정기를 찾았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시티그룹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미국의 법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거시경제, 즉 매크로 불안감이 너무 크다는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특히 시티그룹의 경고를 보면 5만 8천 달러라는 꽤 섬뜩한 숫자가 등장합니다. 만약 중동 사태 같은 문제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훅 들어오면 비트코인도 5만 8천 달러 선까지 수직 낙하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거물급 기관들 사이에서도 위냐 아래냐를 두고 엄청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네 번째 파트,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새로운 정의입니다.
규제 쪽에서는 아주 엄청난 전환점이었죠. 가상자산 업계를 10년 넘게 괴롭혀온 역대급 논쟁. 바로 이게 증권이냐 상품이냐 하는 문제였는데요. 마침내 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깐깐한 규제를 받는 증권이 아니라 시장 자율성에 보장되는 디지털 상품으로 사실상 분류했습니다. 와, 이건 진짜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 무거운 감시망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제대로 된 제도권 자선으로 인정받는 엄청난 역사가 쓰여진 거죠. 이 확실해진 룰 덕분에 누가 가장 웃었을까요? 일단 비트코인은 상품이라는 도장을 쾅 찍으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훨씬 맘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 됐고요. 이더리움도 핵심 기술이 증권법에 걸릴까봐 조마조마했는데 그 공포를 싹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플, SEC랑 지독하게 소송전하면서 끌고 다니던 그 증권 딱지의 무거운 짐을 정말 상당 부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코인에 프리패스가 주어진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규제 당국이 딱 선을 그은 게 이른바 증권의 함정입니다. 만약 어떤 프로젝트가 우리 코인 사면 무조건 돈 복사됩니다. 이런 식으로 허황된 수익을 보장하는 마케팅을 한다. 그럼 얄짤없이 증권으로 철퇴를 맞게 됩니다. 앞으로 튼튼한 메이저 코인과 마케팅으로 펌핑하는 잡코인을 걸러내는 아주 날카로운 기준이 될 겁니다. 자, 어느새 마지막 파트입니다. 투자의 최종 변수,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코인 시장 내분의 이슈들을 쫙 훑어봤지만요. 결국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궁극적으로 마주해야 할 최종 보스는 바로 이 거시경제, 매크로 지표들입니다. ETF에 돈이 얼마나 쏟아지던 코인이 상품으로 인정을 받던 간에 결국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 글로벌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 돈을 풀 준비가 돼 있는지, 그리고 달러 가치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이 거대한 세 개의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 돌아가야만 진짜 비트코인의 찐 상승장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코인 시장의 찌라시나 노이즈에 휩쓸려 투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거시경제라는 이 거대하고 도도한 물결을 제대로 타고 계신가요? 시장이 어지러울수록 시야를 넓히고 펀더멘털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해설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게나마 좋은 나침반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